1진과 1.5진, 1.5진과 2진의 차이도 가장 적으며 선수의 수량도 지금은 풍부하며 이런 팀이 지금 아스날이에요. 아스날의 현재 흐름, 오늘 새벽에 동런던 더비를 중계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장현 아나운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끝나고 이명철 위원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날 축구 잘한다. 아, 그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가 이제 스틸컷 시즌 전에 찍으면서 각 해설위원 중계진분들이 예상 순위했는데 저는 아스날 3등으로 했거든요. 네.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이렇게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질문에 의하면 예상 밖이라 볼 수가 있지만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예상 밖이 아니라 그냥 아스날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매번 중계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의견도 있잖아요. 아스날 순위는 뽑고 있는데 예전에 저 화려했던 축구, 뭐 공격적이었던 축구 그거에 비해서는 좀 답답하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결과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아.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1번이고 그러니까 이명철 의원하고 아스날 축구 잘한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는 대량 득점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도 오늘은 시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축구 잘한다 이랬을 때는 뭔가 그래도 좀 득점도 좀 펑펑하고 시원시원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도 어쨌든 윤장현 캐스터와 이명철 해설위원이 아스날 축구 잘한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그럼 답답함 이런 거는 안 느끼시는 거예요? 답답함보단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쪽에 저는 키포인트를 더 맞추는 쪽이어서 왜냐면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리버풀은 그렇게도 못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는 이 경기력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기는 게 어디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아스날이 잘하는 거다. 아니면 다른 팀들이 좀 꾸꾸라져서 아스날이 더 돋보이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쉬운 질문은 아닌데 일단 두 가지 중에 이것도 비중을 6.5 대 3.5를 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수식적으로는 얘기 못해요. 어떻게 비중을 놔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다른 팀이 망해서라기보다는 아스날이 잘해서라고 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무조건이요. 프리미어 리그는 그야말로 중하위권 팀들에게도 한 칼을 언제 얻어맞을지 모르는 리그가 지금 현재 프리미어 리그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빅6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과연 이 빅6에 해당하는 팀들이라 할지라도 그 빅6 아닌 팀들을 만났을 때 승점을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기복 없이 챙겨올 수 있냐라고 물으면 요즘은 정말 무시무시해서 절대 그렇게 쉽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팀들을 상대로 가장 안정적으로 승점을 누가 잘 챙길 수 있게끔 팀을 만들어 놨어? 라고 물으면 그게 아스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라이벌 상대 강호 명문 팀들이 지금 극상의 폼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팀들이 완전히 망해서 아스날이 정말 무임승차처럼 거기에 덕을 봐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스날이야말로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들까지 이렇게 한 판 한 판 붙었을 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됐을 적에 다른 그 빅6에 해당하는 팀들은 그런 팀들을 상대로 더 불안불안하고 승점을 또 잃어버리고 하는데 그래도 아스날은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팀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아스날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스날 잘하는 쪽에 일단 표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아스날이 잘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다가 팀의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게 고점과 저점의 폭이 지금 가장 좁은 팀인 것 같아요. 라야와 이 수비진의 안정감, 공격은 팬을 부르고 수비가 우승을 불러다 준다, 약간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스날의 강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때는 공격에 더 비중을 두는 팀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팀 구성원을 봐서 또 수비에 비중을 두는 쪽이 더 유리하게 또 대회를 끌어갈 때도 있고 그럼요.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때도 있고 누가 더 좋아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쪽으로 제가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잉글랜드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공격적이고 대륙 스타일의 축구를 예전에 이제 아스날이 보여줬었던 역사가 꽤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아스날의 시스템 문화 등과 맞물리면서 이제 벵거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테타볼은 좀 지루해. 저렇게 이기면 장땡인가? 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요. 일리는 있죠. 이해가 가는데 정말 감히 얘기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축구에서 아스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트렌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아르테타 감독이 지루하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전술적 트렌드가 변화의 과정을 겪어온 여태까지의 최근의 역사를 고려할 때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새로운 대답이 저는 아르테타의 약간 지루한 축구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표준은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기가 교착 상태에 빠져도 결국 이걸 해결하는 게 뭐죠? 세트 플레이죠. 그렇죠. 이제 많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셔널 플레이 많은 게 다 시도가 됐다. 그런데 이제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오픈 플레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픈 플레이와 상대되는 개념은 뭐죠? 세트 플레이예요. 네, 세트 플레이는 정지된 장면에서 미리 짜놓은 계획에 의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세트피스라는 표현도 쓰는 건데 이 세트피스가 결국은 요즘 트렌드에 있어서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왜? 오픈 플레이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거든요. 일단 오픈 플레이가 그 정도까지 세밀화되고 정교화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뭐다? 세트 플레이예요. 전환에 대응하는 스타일이면서 오픈 플레이에 상대되는 개념인 세트 플레이를 누구보다 앞서서 가장 완벽하게 장착하고 있으므로 현재 아스날은 아주 괜찮은 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선수층이죠. 요는 선수층이에요. 뎁스 많이 좋아졌어요. 아스날이 막 1위를 아슬아슬하게 좀 위태롭게 1위를 달려가더라도 결국엔 예를 들어 2월, 3월, 4월쯤 되면 맨시티에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스날의 그럴 때 문제는 선수층이었어요. 네, 뎁스였죠. 그런데 올 시즌 지금 시즌 초반부에 아스날의 부상자 명단을 보면 주전급 선수가 6, 7명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주전급 내지는 그 1군 스쿼드 멤버가. 네. 그런데 예전 아스날 같으면요. 이게 2월 달이 문제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전후. 이게 9월, 10월, 11월이라도 네. 이 정도 터졌으면 예전에는 터졌어요. 그런데 버티네. 아니 버티는 게 뭐 뭐야? 이기네. 그 오픈 플레이 상황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네. 메리노 선수 잘해주잖아요. 트로사르 선수. 저는 올 시즌 중계할 때 트로사르 선수 남긴 거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그걸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에 기여하는 선수들이 많으면 좋죠. 그죠? 많으면 좋은데 그 경기 중에 오픈 플레이의 기여도가 조금 떨어져도 뭐 자꾸 스탯 세탁 이런 용어가 퍼지면서 그 너무 안 좋게만 그걸 얘기하지만 스탯에 좀 집중하는 선수 한두 명이 중요해요. 있으면 좋아요. 중요해요. 있으면 매우 좋고 네. 그리고 그 트로사르 선수 보면은요 경기에 영 관여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영 관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게 조금 미진하다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트로사르 선수는 득점을 터뜨리는 능력은 상당히 요긴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선수는 웬만하면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선수는 비상수단일 때 쓸만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안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여러모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 그리고 에제 같은 선수 그래도 돈을 써서 영입한 돈값하죠. 효과를 북런던 더비에서 아주 여실히 증명을 했고요. 네. 수비에서 누구 빠져도 인카피에 선수나 모스케라 선수가 나와서 또 해주고요. 그 측면 수비 다들 아시다시피 뭐 팀버 선수, 칼라피오리 선수가 주전이긴 하지만 뒤쪽에도 받쳐받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베나이트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스날이 좋은 상태에 올라 있고 챔피언스리그나 뭐 프리미어리그나 좋은 위치에 올라 있는 거는 유럽에서 지금 아스날 정도의 선수층을 갖고 있는 팀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안정감이 매우 증가했으며 약점이 가장 적으며 1진과 1.5진, 1.5진과 2진의 차이도 가장 적으며 선수의 수량도 지금은 풍부하며 이런 팀이 지금 아스날이에요. 아스날 축구가 지금 보여주는 게 프리미어리그를 선도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직력과 이런 축구가 아르테타 감독이 몇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완전체가 이제 터져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골 많이 넣었지만 오픈플레이 결국에 더 많이 넣겠죠. 부상자들 지금도 이미 엄청 많아. 돌아오면 더 좋아지겠지. 네이션스컵 영향도 굉장히 적게 받아. 아스날이 더 나빠질 게 없네.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아니 저는 굳이 적기 뭐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아스날이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뭐 시간이 더 흘러가도 그렇게 나빠질 게 오히려 있냐? 아예 뒤처질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아스날이 나빠질 게 있냐? 그렇죠. 물론 이제 아스날이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잘 계속 나가면 다른 팀들은 또 아스날을 잡기 위해서 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또 뭐 돈을 지갑을 꺼내고 뭐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럼 그때는 또 아스날도 어떻게 대응을 뭐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냥 아스날이 지금 선보이는 모습 자체가 모르겠어요. 뭐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두 군데서 다 정말 이거를 진짜 한 손에 거머쥐는 뭐 그런 거는 얘기하면 진짜 설레발이고 네네.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대로만 쭉 잘 나가면 뭐 하나는 그래도 해야 되는 시즌 아닌가.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왜냐하면 저는 아스날이 지금 보여주는 축구가 꽤 괜찮은 축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고려할 때 지금 축구에 어떻게 보면 해답 같은 축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축구를 한 시즌 내내 구현할 수 있는 팀을 아주 두텁게 지금 구축을 잘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 선수단을 딱 모아놓은 걸 보면 피지컬로도 밀리지 마. 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그렇게 밀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죠. 기술도 좋아야지. 포지셔널 플레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선수들. 수비밴디 같은 미드필더 또 그래서 더 잘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예를 들어 뭐 중거리 한 방이라든가 뭐 좀 단순하게 갈 수도 있는 선수들. 측면에도 사실 뭐 사카 같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트로사르 같은 유형도 있고 정말 뒷공간 파는 마르티넬리 같은 네. 유형도 있고 또 마두에케 같은 유형도 있고 사실 아스날이 갖고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다 조금씩 달라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선수들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선수들의 층이 엄청 두터워져 있다니까요. 외대고르 선수와 에제 선수도 사실 좀 다른 다르죠. 선수들이죠. 다르죠. 그런데 둘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다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나름의 장점을 아르테타 감독이 상황에 맞게 용병술만 가져갈 수 있으면 지금 아스날은 전체적으로 약점이 가장 적은 클럽?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챔스 우승 좀 보고 싶거든요, 진짜. 챔피언스리그 우승은요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예에서도 보듯이 리그 페이즈 가지고는 또 몰라요.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리그 페이즈 한 중후반까지도 부진했던 팀이고 아슬아슬했던 팀인데 어느 순간부터 궤도에 오르면서 팀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점점 이제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그 페이즈만 갖고는 모르는데 아스날이 유러피언컵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가 염원인 거는 그건 당연히 사실이고요. 그렇죠. 정말 리그 우승을 13차례나 한 클럽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이제 네. 그게 팀 역사 전체를 봐서도 뭐 5점이라면 5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대로 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다 한들 이상하지 않은 팀이죠. 그건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약점이 가장 적은 부류의 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약점이 가장 적은 부류의 팀이니까 우승해도 이상하지 네, 않잖아요.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자격도 뭐 어느 정도 지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만 파리 생제르맹 지난 시즌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는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리그 우승하고도 또 달라요. 물론 이제 리그 페이즈가 도입이 되고 16강 플레이오프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경기 수가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챔피언스리그라는 대회는 38라운드 리그와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는 저는 이건 물론 실력, 기본, 바탕, 선수층, 수비, 공격 다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저는 약간은 챔피언스리그는 운이라고 해야 할지 하늘의 뜻이라고 해야 할지 하늘 뜻. 그렇다고 이걸 제가 뭐 운명론자 제가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단순히 운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미묘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하늘의 뜻? 약간 그런 게 가미가 조금 돼야 되기 때문에 리그는 그래도 조금 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는 저는 예상 못한다.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터지면은 지장을 받는 게 챔피언스 리그거든요. 그럼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터지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물론 인테르 밀란 팬분들께는 이건 제가 뭐 인테르 밀란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테르 밀란은 본인들이 잘해서 우승한 건 맞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여전히 남는 아쉬움은 그때 아이슬란드 화산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원정을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또 바르셀로나 팬들은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바르셀로나가 우승했을지 인테르가 우승했을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를 저는 옛날부터 좀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몰라요. 챔피언스 리그는 그거는 진짜 단언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38라운드 시즌은 조금 더 계산이 약간 되죠. 더 안정적인 예측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한 게 38라운드 시즌이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별들의 전쟁이라 부르는 겁니다. 진짜 별의별 일들 많아요. 진짜.